안녕하세요. 율쌤의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대습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 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은 대습상속이 발생했을 때 생전에 받은 증여가 대습상속인이 받은 거와 그리고 피대습인이 받은 거와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대습상속이 뭔지 좀 먼저 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결격자가 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 손자나 그 배우자가 대신 상속이 될 수 있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대습상속을 보통 사망의 경우에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결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결격자를 보시면 민법 1004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크게 2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면 피상속인 등에 대한 폐륜 범죄를 한 경우 상속인이 즉 뭐 살인이나 상해치사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를 한 경우에 그러한 상속인한테 이제 그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제 그 결격자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했을 경우에 그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 또한 상속인의 그 상속권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은 이러한 사망 원인뿐만 아니라 민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그에 가름해서 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가름해서 상속하는 걸 대습상속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대습상속분은 당연히 그 피대습인, 그러니까 피대습인은 이 사망자와 결격자를 말하고 그 피대습인의 상속분에 한정돼서 대습상속분이 인정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느냐?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유류분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습상속인도 자신의 아버지의 유류분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대습인의 유류분 범위 안에서만 유류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즉 할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 피대습인의 유류분은 6분의 1입니다. 3명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이 3분의 1이고 그거의 반이 유류분이기 때문에 그 먼저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유류분은 6분의 1이고 그 6분의 1을 배우자와 그 두 자녀가 각각 그 1.5 대 1 대 1로 그 유류분을 갖게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본래 상속인이 될 자가 원래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또 사망하면 다시 또 그 손자와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피상속인보다 그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불공평하다는 그런 근거에서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습상속이 일어났을 때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그 재산액을 좀 살펴보면 즉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데 그거의 모수가 되는 유류분 기초재산을 산정을 할 때는 보통 남아있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채무가 있다면 상속 채무까지 공제를 한 다음에 그 전체 재산에서 그 유류분율을 곱해서 유류분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증여재산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이 대습상속에서 좀 특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대습상속인이 증여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즉 여기는 이제 손자 그리고 배우자 될 것이고 며느리 그리고 피대습상속인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상속인이었던 분 그분이 받은 증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받았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증여재산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또 다시 또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대습 원인 즉 사망이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증여냐 그 후에 증여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습상속인이 그러니까 손자나 며느리 사위까지 이런 분들이 받은 증여가 대습원인 발생 후 그러니까 이때는 대습상속인이 된 후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 증여에 포함을 시키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속인이 받은 그 증여도 포함을 시키지만 그 이외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단 결론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대습 상속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습 원인이 발생한 후에, 즉 사망이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후에 그 손자나 며느리가 대습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증여가 포함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습 원인 발생 전에 받은 증여의 경우에는 견해 대립이 있긴 한데 판례는 특별수익에 불포함시킵니다. 이유는 이거는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손자나 배우자, 제3자 지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특별수익이 아니던 것이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특별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피대습인, 그 뭐 손자의 경우에 그 손자에 대한 증여가 그 아들, 원래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평가되는 그 실질적 수익 법리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별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대습인, 즉 이제 결격자나 아니면 사망자가 받은 증여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습 원인 발생 전에 피대습인을 가름하여 상속받는 것이니까 피대습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대습 원인 발생 전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대습 원인이 발생한 후에 피대습자가 받은 그 증여, 이 경우는 사망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망한 이후에 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경우는 이제 보통 흔하지는 않지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결격자의 경우에만 사례 이제 발생하고 이때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대습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 대습 상속인도 당연히 이제 유류분 청구권자가 되지만 그 대습 상속인과 피대습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대습 원인 발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